예, 우리는 사흘째 확진 환자가 새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상황이 심각합니다. 중국에선 어제 하루 동안 확진 환자가 5천 명 넘게 늘어 6만 4천 명에 육박했고 사망자도 또 1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어제 처음으로 사망자가 나왔는데 감염 경로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환자들이 새로 나오면서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윤서령 특파원이 일본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본의 첫 사망자는 도쿄 인근 가나가와현에 사는 80대 여성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지난 1일 폐렴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에선 사망한 뒤에야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 여성의 사위인 70대 택시기사도 감염됐습니다. 도쿄에서 550여 킬로미터 떨어진 와카야마의 50대 의사도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하루 사이 전국에서 4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이들 모두 중국에 다녀온 이력도 없고 감염자와의 접촉 경로도 불투명합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많은 택시기사와 병원 의사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의 택시기사로부터 추가 감염 2명이 확인돼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확진자의 상세한 동선은 밝히지 않겠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09年の新型インフルエンザの際に、その時には特定の医療機関に外来の受診者が殺到してですね、まさに急を要する方に対する対応に時間がかかってしまった。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가 기항했던 오키나와 나하에서도 택시기사 1명이 감염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요코하마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그럼 요코하마항에 나가 있는 윤서령 특파원을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윤 특파원, 어제 첫 번째 사망자가 나왔는데 일본에서도 확진자가 갑자기 크게 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감염이 확인된 70대 택시기사와 신년회에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택시조합 직원이 각각 1명씩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이 신년회 모임에는 80여 명이 있었고 또 승객들을 태우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슈퍼 전파자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확진자 의사의 진료를 받았던 환자 1명도 감염이 확인돼서 중증입니다. 예, 생각보다 확산 사태가 심각한 것 같은데요. 네, 이 택시기사 경우도 그렇고 이 도쿄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성은 전철을 타고 출퇴근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도대체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 건지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망자가 나오면서 뒤늦게 감염을 확인하고 있는 건데 이미 초기 방역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요? 네, 바이러스 확산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유행이라고 판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 설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国内で流行していると判断するに足る疫学的な情報が詰まっているわけでもなく、今後感染経路を含めて早急に疫学的な情報を収集しているところで。 예, 오늘 크루즈선 승객들도 일부 배에서 내렸죠? 네, 오늘 오후 2시쯤부터 이 80대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지병을 갖고 있거나 또는 이 바이러스 음성 반응이 나온 사람을 위주로 하선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생노동성 발표로는 10명 남짓 됩니다. 배에서 내려서 곧바로 대형 버스를 타고 약 70km 떨어져 있는 숙박시설로 이동을 했습니다. 오늘 하선한 대상자 가운데 한국인은 없습니다. 예, 어제 뉴스룸 통해서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보내준 것처럼 한국에 갈 수 있다면 좋겠다는 한국 여성 인터뷰 전해드렸는데 우리 외교부 아직 이송 계획은 없다고 했다고요? 네, 우한과 일본 크루즈선은 상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이 일본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우한처럼 국내로 이송할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또 지병이 있는 70대 한국인 승객 1명이 있는데 하선할 의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또 200명 이상 승객이 타고 있는 미국이나 호주, 캐나다 등도 일단은 일본 정부에 위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이송 계획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윤서령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인터뷰 내용 전해드렸던 이 크루즈선에 격리돼 있는 제1교포 한 분을 직접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실명은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저희가 따로 성함은 부르지 않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 다시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격리 생활이 벌써 열흘이 넘었죠. 건강은 좀 어떠십니까?
네, 지금 저기 건강은 괜찮아요. 예. 좋아요. 예,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네네. 실내에만 계시면 좀 갑갑하실 것 같은데 시간은 좀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뭐 매일 하듯이 밖에 나가서 베란다에 가서 스트레칭하고 들어와서 또 그냥 텔레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요. 예, 어제 저희 인터뷰 때는 한국으로 가겠느냐 하면 가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 우리 정부에서 한국에 가고 싶은지 의사를 좀 물었습니까? 네네네. 아니 여기 열흘 이상 이렇게 갇혀 예. 있으니까 밖에 나가고 싶죠. 나가고 싶고 우리 또 한국 정부에서 또 이래 영사관에서도 이렇게 많은 이렇게 뭐 저기 응원을 해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밖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한국이라도 나가고 싶다. 나 혼자라도 뭐 아빠는 혼자라도 가고 싶으면은 혼자라도 가세요 하는 예. 그런 옆에서 이제 말을 해가지고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요. 아, 예. 그러면 그 우리 정부가 물었을 때도 나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네 나가고 싶죠. 밖에 나가고 싶으니까 아, 여기 예. 너무 깝깝하니까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아, 예. 우리 정부에서는 오늘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분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 나는 가고 싶어요. 밖에 나가고 싶어요. 한국이라도 가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일본에 살고 계시니까 일본에 남는 게 네. 좀 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워낙 불안하시니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거주하는 거는 일본이에요. 일본은 일본에서 거주는 하고 있지만 예. 한국은 내 나라니까 안심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한국이라도 가서 좀 자유로운 시간을 갖고 싶으니까 한국이라도 가고 싶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예, 혹시 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외교부 쪽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는 그런 거는 연락을 못 받아서 모르겠고요. 아내만 그냥 이렇게 있는 상태라서 밖에 소식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이제 영사관 직원분들 이래 전화 항상 안부 물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예. 감사드리고요. 이제 그 정도밖에 모르죠. 밖에 소식은 전혀 모릅니다. 저희들은. 예, 그러니까 가고 싶다는 의사만 전달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예, 오늘 그 고령자 위주로 일부 승객이 하선을 했는데 지금 예. 거기 있기보다는 격리되더라도 좀 다른 시설로 옮기는 게 나은 상황인가요? 아니 여기도 왜냐면은 여기는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응원해가지고 예. 지금 식사라든가 모든 게 지금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예. 많이 지금 좋아졌고 오늘도 바렌타인데이라고 오늘도 뭐 초콜릿도 뭐 꽃 뭐 비타민제 이런 거를 해서 지금 이 배 안에서는 지금 서비스는 최소한 대로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뭐 아무래도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요. 예, 많이 나아졌어요. 예, 혹시 그 크루즈선 승조원도 감염자가 늘고 있다고 하던데 승조원과 접촉할 일은 없습니까? 어떠세요? 아니, 이 스타플은 매일매일 이게 식사를 이렇게 주고받으니까 매일매일 접촉은 하죠. 하지만 예. 서로가 마스크 끼고 또 승무원들도 마스크 끼고 장갑 끼고 서로가 다 그렇게 하면서 접촉하고 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은 서로 이제 멀리서 접촉하려고 문 밖에서 나오지 말아라고 들어가라고 주의를 주거든요. 그래서 문 밖에는 안 나가는 그냥 손만 내밀고 그냥 음식만 받고 음식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밖에 이제 차라를 이제 또 밖에다가 내놓고 이제 예. 이런 상태지요.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쪼록 좀 네네. 안전하게 또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예. 정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쿄 올림픽에 대한 불안도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도 우려를 표하자 일본은 다시 한번 올림픽 취소나 연기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최근 열흘 동안 벌써 세 번째입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All of the athletes and all of the people who come to Japan for the Games
are not going to be affected, and all of the necessary precautions are being taken.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도쿄올림픽 준비를 점검하는 회의에서 걱정부터 꺼냈습니다. 코로나19로 혼란이 커지는 일본을 향한 첫 문제 제기였습니다. 東京大会の中止や延期は検討されていないことを改めてはっきり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의 답은 그대로입니다. 適切に対応してまいります。大会運営にはいささかの開催に問題はないわけなんですけれども 일본 안팎에서 커지는 우려와 달리 문제 없다는 입장 발표만 벌써 3번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믿어야 할지 올림픽에 대한 불안은 커져만 갑니다. 이날 회의에선 더위와 습기에 약한 바이러스를 장마로 이겨낼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5개월 남은 도쿄올림픽에 혹여나 차질을 줄까 봐 일본 크루즈의 감염병 확산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가 오히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화를 키웠습니다. 올림픽 기간은 200개 넘는 나라에서 선수와 팬들을 합쳐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을 찾을 텐데 건강한 올림픽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수진입니다. 중국에선 어제 바뀐 확진자 판정 기준을 적용했지만 확진자와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중 80%가 우한에서 발생하는 숫자인데요. 그래서 왜 우한의 감염 상황이 해결이 되지 않는지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베이징 연결돼 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중국 정부도 우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중앙정부는 우한 구출 작전에 중국 전역의 의료진 1만여 명 이상이 투입됐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군 부대까지 3차례 6천 명 이상 들어가면서 전시 상황처럼 돼 있죠. 각종 의료 물자도 집중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런데 왜 우한의 감염 피해는 계속 확산되는 겁니까? 한 우한 시민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에서 현재 우한의 상황과 문제점을 짚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 여성은 중국 소셜미디어인 웨이보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현재 본인이 감염된 건 물론이고 부모님과 남동생, 그리고 남편과 남편의 부모님까지 총 7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들어보시죠. 应该是在医院感染的，因为我们当时住的是8楼，妈妈动手术住的是8楼，然后那一个电梯的19楼和20楼都是呼吸科，一般有发热的以及这个感染冠状病毒的，可能就都会通过一个电梯。 예, 그때는 이미 우한에 봉쇄 조치까지 내려졌던 때인데도 이 병원에서 감염이 됐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감염됐던 아버지가 퇴원한 뒤에 증세가 다시 악화됐는데 병원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한의 병상 수가 신규 임시병원까지 합해서 1만 2천여 개인데요. 환자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감당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또 경증과 중증 환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기다리게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 우한 내부적으로도 많은 혼란이 있는 거네요. 네, 어제 중국 정부가 임상 환자를 확진자에 포함시키면서 감염자 수가 급증했고 통계치 축소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前一段时间是要多的，如果家里人不去做核酸，亲密接触者没有做核酸，社区也是管控不了的，所以就会出现那些其实是有症状的，但是没有通过检测来确诊的这种人，当时是很多的，目前也有。 전부 보고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 통계가 부정확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한의 난맥상이 현재 중국 방역의 문제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박성훈 특파원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WHO가 우리 정부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환자는 중국에 가장 많지만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우리 감염 전문가들이 WHO 본부가 있는 제네바로 가서 국내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등을 설명했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11일과 12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선 코로나19 연구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엔 중앙임상-TF 소속 우리 연구진이 참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오명돈 중앙임상-TF 자문위원장 등 4명입니다. 앞서 WHO가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퍼진 경위와 확진 환자를 치료한 과정을 조사한 자료를 요청하자 직접 제네바로 향한 겁니다.
신종 감염병의 실체를 알아내려면 잘 정리된 환자 관련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가장 많은 중국은 환자 수 통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중국의 통계가 아직 정보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자세히 조사하고 발병 초기부터 환자 상태를 잘 기록해왔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중증 환자 위주로 아무래도 자료를 정리할 테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런 자료를 정리할 여력이 있는 나라들의 데이터를 WHO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겠죠, 당연히. 테워드로스 거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짧은 시간 안에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준 연구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